그래 보자. 이거네. 우리 지난번에 강아지 다 했나? 강아지 이거 마무리 안 했죠? 네. 강아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예. 강아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강아지 질문이요? 아니면 프린트를 먼저 할까? 프린트가 최근에 나눠준 프린트가 여러분이 좀 더 최근에 풀었을 거니까 괜찮으려나? 얘네들은 어땠어? 잠깐만요. 어디 간지 확인 좀 해보고. 아이. 뭐 하다 보면 오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먼저 해볼까? 프린트가 더 최근에 풀었을 거니까 걔를 먼저 해보자. 신분이요? 9번이 9번이요? 네? 프린트를 두고 온 것 같은데. 두고 왔다고요? 안 가져왔어요? 네. 프린트 풀었어요? 네. 해보자. 9번. 제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는 여기다 해볼게요. 갑니다. 네. 위에 거 봅시다. 절대값인데다가 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풀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풀 수 있죠? 왼쪽을 먼저 풀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만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겠지. 됐어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이거. 이 녀석은 자 왼쪽이 이거지. 당연히 x끼리 묶어야 되고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는 만들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a 값이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a가 4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양수일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a 빼기 4로 딱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a가 4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근이 없다. a가 4면 빵 x가 빵인데 빵보다 크다인 건데 0이 0보다 크다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x의 뭘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는 a가 빼기 4보다 4보다 작으면 돼. 4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불동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됐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에서 3분의 7이잖아. 그러면 얘가 1에서부터 3분의 7 사이다가 되는데, 자, 만약에 A가 4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X는 A보다 크다겠지? X가 A보다 크다는데 A는 분명히 4보다 큰 수라고 했어. 4가 어디쯤 있냐면 3분의 7이 여기쯤 있으니까 4가 여기쯤이니까 4보다 큰 A가 여기쯤 어디 있겠지? 그럼 A보다 크다 하면은 당연히 얘랑 해가 없는 게 맞죠? 그러면 이때는 A가 4보다 클 때는 해가 당연히 없겠네 라고 판단해 주시고, 해가 없는 건 그러면 얘는 만족하는구나. 그죠? 두 번째, A가 0이 되면 얘는 근이 없어져 버려. 자, 연립부등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위에 부등식의 범위랑 밑에 부등식의 범위를 둘 다 구해가지고 그 둘이 겹치는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해가 없다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해가 없으면 얘가 없는데 얘랑 겹치는 것도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A가 4가 됐을 땐 근이 없다를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도 근이 없다를 만족해요. 됐지? 세 번째, A가 4보다 작은 녀석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 이건데, 작다니까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4보다 작은 A니까 뭐 여기 밑에는 어디에는 있을 수 있지. 근데 A가 이런 데 있으면 겹치잖아. 안 겹쳐야 되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보다 작은 거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 작죠. 얘보다 작고요. 그러면 A가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됐을까? 얘보다 작은데 같아도 겹치는 건 없지. 작거나 같다네. 되지?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A가 4보다 크다 됐었고요. A가 4일 때도 됐으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 A는 뭐야?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애가 없다를 만족하고요. 또 뭐도 됐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도 만족하지. 정리를 하자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됐니? 좋아요. 알파벳 다 나왔죠? 또요? 5번 5번 해보자. 혹시 그 소금물 문제가 좀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아,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소금물 문제가 그 범위에서 빠졌나요? 아닌가? 여러분 안 했죠? 소금물 문제.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아마 범위에는 빠져 있을걸? 제가 알기로는 소금물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중학교에는 빠져놓고 고등학교 때는 나온다?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소금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런 거야. 알아야 되는 공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농도 공식. 농도는 소금물에다가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야. 알고 계셔야 되고, 소금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금은 몇 퍼센트의 소금물 얼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하시면 이게 소금이 들어있는 그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 관련된 공식이에요. 공식 두 가지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농도를 구하라 또는 소금을 구하라 라고 할 때 뭐 이거는 틱틱틱 우리가 편한데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보시면, 포인트는 뭐냐면 소금 따라가기예요. 소금물 문제는 소금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실 소금물 문제에서 소금 물의 양을 어렵게 주는 경우 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의 양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농도도 뭐.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건 항상 뭐냐면 소금이 얼마 들어있지가 항상 포인트야. 소금물의 문제는.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를 신경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써봐야겠죠. 소금의 양을. 그죠? 이걸 해볼 건데 잘 봐봐. 5번 한번 볼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6%의 소금물 600g에 라고 했어요. 바로 한번 해보자. 600g에 6%. 그러면 600g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요만큼이. 그치?
이거에다가 소금물 10%의 소금물을 섞어 7% 이상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예요. 자 10%의 소금물을 섞지. 근데 얘를 먼저 적어놓고 할까? 다시 6%의 소금물 600g에 10%의 소금물 얼마를 섞는데 그게 몇 g인지는 안 나와 있어. xg이라고 하자. 그러면 걔네들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든대.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자. 600g에 6%니까 100분의 6 하면 이게 600g에 들어있는 소금. 그 다음에 xg에 10%니까 100분의 10 하면 얘가 이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럼 얘들은 뭐야? 소금의 양의 합이지. 이게 뭐야? 소금이야, 소금. 소금이야. 자, 그러면 농도 공식을 우리가 갈 거거든. 7% 이상 8% 이하니까 얘는 농도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농도 공식을 봐봐. 소금이 요 소금이거든.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와야 돼? 소금 물이 와야 되고 곱하기 100 하면 농도인 거거든. 그럼 소금 물을 구하시면 되는데 600g에다가 xg 섞었으니까 소금물 전체 소금물의 양은 600 더하기 x지. 소금물.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뭐야? 농도야. 근데 얘가 얼마 이상 얼마이야? 7 이상 8이야. 시간 이렇게 잡으시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풀면 되겠죠. 날려놓으시고 하고 그죠?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풀고 이거 푸는 건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풀 수 있잖아.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그래서 항상 소금물 문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공식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농도 공식이고요. 소금 따라가기를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소금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이제 탁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또요. 11번 11. 간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있으면 절대값을 풀고 싶지. 절대값을 풀 건데 자,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첫 번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풀면 이렇게 될 거야. 됐니? 두 번째로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풀면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오른쪽 그래프를 따로 그릴 거예요. 왼쪽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거든. 이거를 나눠서 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얘를 그려볼 거예요. 그려볼 건데, 자, 생각. 얘는 이렇게 생겼죠. 5, 35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 5랑 3에서 해를 가지는 빼기 5랑 3에서 해를 가지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따라오시나요? 근데 잘 봐라.
얘를 그리라가 아니야. 뭘 그리는 거지? 이걸 그리는 거야. 2분의 절대값 fx 빼기 fx를 그릴 건데 얘는 f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양수라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빼기 5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뭐 하겠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고. 아니 빼기 2분의 1을 하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를 일단 곱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뒤집겠다는 소리야.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잖아. 그냥 뒤집겠다는 소리고요. 2분의 1을 곱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좀 얘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2분의 1 곱하면 좀 원만하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겠다는 소리인 거냐면 뒤집으면서 좀 원만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얘를 뒤집으면 대충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걸 좀 원만하게 그리겠다는 소리야. 됐니? 빼기 2분의 1 fx를 하겠다. 되세요? 두 번째, 이쪽도 원만하게 그리겠지. 됐어요? 다른 색깔로 볼까? 그래야 좀 이쪽도 이렇게 됐지?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하겠다는 소리야?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빼기 2분의 3을 하겠대. 빼기니까 뭐 하겠어? 뒤집겠지. 뒤집는데 빼기 2분의 3은 1보다 큰 수지. 1보다 큰 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뒤집어서 올라가는데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됐어요? 됐다.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우리가 그리고 싶어하는 이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어때야 돼? mx 빼기 3보다 지금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mx 빼기 3이라는 건 어떤 거죠? 얘 직선이죠. 일단 직선.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냐면 y는 해가지고 mx x 빼기 3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3,0 지나지. 3,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고요. m이 양수라고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m이 양수인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인 거야.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직선인 거야. 따라오시나요? 자 이거를 좀 여기다 보자.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서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완만하게 와서 좀 가파르게 와서 좀 원만하게 내려가는 녀석인데 좌우대칭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식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이게 마오고 얘가 3이야. 자 그러면 저 왼쪽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어디에서 어디겠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만나는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 2차가 직선보다 위인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는 부분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면 요 알파에서부터 3까지가 제가 우리가 만족하는 범위인 거지. 됐나? 근데 거기 이제 조건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입니다. 10이 되도록 하는. 그죠? 10이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요 사이에 정수가 10개 들어가야 되거든. 맞지? 근데 여기는 3이잖아. 그치? 여기 빼기 5잖아. 여기까지 카운트하면 정수가 몇 개예요? 등호가 들어가니까 3도 들어가고 똥똥똥똥 가서 빼기 5도 들어간다고 치면 정수가 몇 개예요? 9개지. 10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들어가야 하고 요 사이에 마이너스 7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거거든. 따라오시나? 그래서 알파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사이고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6은 되어도 되고 빼기 7은 되면 안 됩니다. 빼기 7 되면 하나가 늘어나잖아. 그치? 우린 그러면 이 알파만 구하면 돼요. 그치? 저 알파만 구해가지고 제가 빼기 7과 빼기 6 사이다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이 알파를 구할 수 있다. 왜? 얘는 직선 저기 m의 x 빼기 3이고요. 얘는 누구냐면 얘잖아. 그치? 그래서 fx 알잖아. 저기 있잖아.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이 알파 구하려면
빼기 2분의 1 fx요. 빼기 2분의 1 fx와 a는 얘가 만나는 점이 알파예요. 됐어요? 얘를 풀어보시면 빼기 2를 곱하시면 넘어오시면 됐어요? 다 했다. 자, 이거에 한근이 빼기 7과 빼기 6 사이여야 되는데 한근이 이거 인수분해 되죠? 혹시 보이세요? 이게 인수분해 되지? 이거 맞나? 아,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거 보시죠. 다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값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저 알파가 얘잖아. 그치? 여기 3은 여기 있잖아, 그지? 얘잖아, 그지? 직선이랑 얘 2차가 만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얘가 그러면 얘일 거 아니야? 이 알파일 거 아니야, 맞지? 다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쏟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5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되겠다. 빼기 2니까 1 될 거고 빼기 1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오시나요? 보이. 됐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까다롭죠? 얘는 좀 까다롭죠? 어디부터 까다롭지? 이거부터 까다로워요. 그죠? fx를 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냥 또 막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막 이거 막 집어넣어서 뭐 여기 뭐 집어넣어서 해야 되나? 그냥 좀 그 식이 안 그래도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복잡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빼기 2분의 1이랑 빼기 2분의 3을 하니까 빼기를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뒤집겠다는 소리인데 2분의 1, 2분의 3 하는 걸로 봐서는 2분의 1하고 2분의 3 하겠다는 소리는 약간 이 완만한지 가파른지를 좀 건드리겠다 이런 소리고요. 또 완만한 거랑 가파른 걸 건드리시면 약간 이거 그 뭐야 이거 좀 UFO처럼 생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런 모양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왼쪽 함수 그래프 그려서 오른쪽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게 이 직선보다 얘가 더 위에 있다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적으로 찾으면 이제 딱 요런 얘기하는 거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 파악하자. 는 같다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파악하기 쉬운 게 뭐냐면 3에서는 무조건 만나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은 x-3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맞지? 그러니까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저 근인가 보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눈이 좋아서 막 찾는 게 아니라 3에서 무조건 만나지? 그러면 3은 무조건 인수로 있겠는데 이걸 생각하시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인수분해 된다는 거 파악하기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게 11번이었습니다. 꽤 길었죠? 또 질문해보세요. 12번이요. 12번. 이거에 얘가 이거에다 오직 한 개 존재한다. 해봅시다. 합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에다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 x는 이거 통째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x만을 얘기하는 거야?
요 x는 이거 통째로일까? 아니면 요 x의 범위만 구한 게 요걸까? 그거부터가 먼저인데 요 x가 요 x랑 그냥 같은 걸까? 아니면 이 통째로 해서 이걸 x로 보고 풀었을 때 요 범위가 나오는 걸까? 뭐죠? 통째로요? 통째로요? 요 x죠. 요 x죠. 여러분 이 x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왜 통째로라고 생각을 하셨지? 저 x가 이 x예요. x범위 구했잖아. 이거 x범위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요게 이제 헷갈릴 법한 건데 조x 범위 구한 게 이거야. 알겠지? 그럼 봐. 우리는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 fx라고 돼 있어요. fx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걔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통째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괄호 안을 전부 다 x라고 했으니까 걔는 괄호 안에 전체 그 통째로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x는 요만큼인데 이 괄호 안에 이 통째로는 x를 뭐 하는 거예요? 2분의 3x 플러스 1을 하는 게 이 전체 이 괄호 안 전부 다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요 x 가지고 이 빨간색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3배 더하기 1, 2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3배 더하기 1, 2로 나누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거고, 그쵸? 이거를 라지 x 같은 거로 두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f 라지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의 범위가 뭘 거야? 이건 거야. 빼기 1에서부터 빼기 1까지인 거야. x가 빼기 1에서 빼기 1까지 다 있지? 됐나? f가 근데 빼기 2에서 빼기 1까지라는 말은 fx는 어떤 녀석이란 소리야? 빼기랑 빼기랑 빼기를 근으로 가진 녀석이지. 그럼 이 fx는 뭐야? 최고차 이거잖아. 빼기 1과 빼기 1을 근으로 가지는 빼기 1과 빼기 1을 근으로 가지는 fx잖아. 나오시나요? 최고차는 뭔지가 거기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죠. 자 이제 생각. 요거 이제 옆에다가 한다. 줄게. 요거가 A에 이제 얘를 스몰 x로 바꿔도 되죠? 왜? 위에 거는 끝났거든.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 거기서 스몰 x는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x잖아. 괄호 통째로가 스몰 x니까 저게 이제 fx고 얘가 자 6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야. 자 생각을 합시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또는 x축과 만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맞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지? 위로 블록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 존재하니까 하나가 아니라 우승이 많아지잖아. 아래로 블록해야 되고요.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접해야죠. 됐나? 그래서 최고차는 아마 0보다 크겠고요. B가 0이다를 쓰면 되겠다. 맞지? 접하니까 D 쓰자. 일단 이거 정리할게요. 넘기면 D 쓰자. D제곱 4씩 빰 N이 귀찮아라. 18, 36 플러스 36 빼기 8A 제곱 플러스 16A 그러면 A 제곱 빼기 20A 플러스 36
몇이랑 몇이지? 12 아니지 2하고 18 A는 2 또는 8이다 인 건데 잠깐만 모두지 모두 둘 다 되죠? 아 될 수 있는 것은이구나 뭐의 값이? F3의 값이 자 2하고 18 되니까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F3? F3을 해보시면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4 곱하기 5죠 그러면 20의 A잖아 2면은 40이고요 18이면은 360이겠지 40이랑 360 중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360 있죠 얘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문제가 제법 어렵죠? 쟤는 제법 어렵습니다 정리 한번 해줄까? 정리 한번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 여기서 우리가 x법이 뭐라 라는 말은 저 x가 요 x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x 이렇게 됐을 때 이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고 싶고 이거는 그러면 이 통째로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스몰 x밖에 없으니까 스몰 x를 이 통째로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줬어 그러면 이게 라지 x 되는 거니까 라지 x의 범위가 빼기에서 빼기 1까지 나오는 순간 fx가 10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나머지는 뭐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질문이요. 번 17번. 풀자. 오더하자. 자, 이거 하나 던져놓고요. 빵 던져놓고. 두 번째 거 밑에 거 풀자. 하면 하시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어디다 붙이겠어? 여기다 붙여야 8이 예쁘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요거보다 근 한번 보시면 근부터 한번 잡아볼게. 이거하고 요거거든. 둘 중에 누가 더 크지? 이게 더 커 보이긴 한데 빼기사가 똑같잖아, 그지? 맞나? 맞지? 빼기사랑 빼기사가 똑같으니까 이걸 지워놓고 생각하면 빼기 2a랑 2a의 차이인데 a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이쪽이 더 크죠? 그렇다면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더 작은 수니까. 됐지. 하자. 여기는 5 빼기 5 플러스 a. 얘가 하위 값으로 있어. 쟤네들이 좌우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해가 어디야? 해가 없을 때야. 해가 없을 때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은 이쪽에 있을 수 없죠. 그럼 겹치니까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없지. 겹치니까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가는 놈도 누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렇다면 얘가 생각하겠지. 이쪽이고 겹쳐도 되고 이쪽이고 겹쳐도 되죠. 됐지? 다 있다. 넘어가자. 같은 말이네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둘 다 보인대. 구잖아. 구잖아. 둘 다 겹치는 부분 하면 얘 나오겠죠. 그거보다 그건 낫다. 그거라고 하는 건 뭐니? 최저값 구겠네요. 글쎄. 뭐 효원이 뭐 모기예요 혹시? 모기? 모기는 아니겠지. 생긴 게 모기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제가 그 모기 나오면 퇴치해드리겠습니다. 전기 파리채가 있거든요. 요새 근데 슬슬 모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 징글징글하죠. 33? 33 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고 보니까 33을 하기 전에 우리 저거 한 10분 남았으니까 요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이. 여기까지 뭐야? 자 보세요. 뭔가? 요건데. 빨간색은 직보를 적을 거고요. 파란색은 휴강을 적겠습니다. 세현 6월 30일. 이때가 월요일이다. 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데 세현이 직보가 6월 30일. 화요일 날이 시험이에요. 화요일 날이 시험이라서 6월 30일 월요일 날이 직보고요. 예. 그래서 이때가 직보고 그 다음이 경복이 다음 주. 바로 그 다음 주네. 경복. 이렇게입니다. 오케이. 세연, 경복 이렇게 하고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세연이 이때 직보니까 월요일 날은 뭐 직보니까 올 거고 수요일 날은 아니다. 세현 휴강이죠. 왜냐면 다른 과목 시험 치니까 그 다음날 시험 공부하셔야죠. 세현 휴강이고 뭐 요때 요주에 끝나죠. 세현은 요주에 끝나니까 뭐 끝나시고 이때 휴강입니다. 그때 잘 쉬시고 경북은 나오셔야지. 화요일이 시험이니까 토요일에 나와야지. 당연히 나오셔야 돼. 지금 시간에 그죠? 다다음 주입니다. 나오셔야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경복이 직보예요. 직보고 9일 날은 요때가 이제 경복이 끝나는 날인가?
8일날 끝나는 9일날 끝나는 그런데 8일날 끝나는군요. 네, 8일날 끝나는데 요때까지 그냥 쉬겠습니다. 요때까지는 이제 마무리 쉬는 걸로 하고요. 그럼 요때까지 이제 딱 쉬고 요 근처에 끝나니까 요때 쉬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때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시간은 이제 뭐 이렇게 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따면 쉬잖아. 이따면 쉬니까 잘 쉬세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하겠고 이제 이때부터는 저거 하겠죠? 저 뭐야 공수 2를 하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공수 2로 넘어가는 그 날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수 2로 들어가서 하겠고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직보하는 날은 시간을 좀 정해보도록 합시다. 세연 1학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랑 안 치죠. 원래 1학년은 수학만 치거든 보통. 한 과목 주요 과목은 그대로만 치니까. 그리고 이때가 시험 처음 시작하는 그죠? 날이어서 일찍 끝날 거야. 뭐 해봐야 11시 반 뭐 이렇게 하면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어떨까 싶어요. 1에서 7 정도 어때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1시 그죠? 와가지고 직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보를 하고 와서는 이제 뭐 하냐면 그때까지 했던 것들 이제 총 정리 같은 거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시험 칠 수 있으면 시험 한번 쳐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 봐보고 교과서도 이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해도 시간이 후루룩 갑니다. 원래 또 수학은 시간이 또 풀다 보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1에서 7 정도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수학 공부할 거잖아요. 다음날 수학 시험이니까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약간 한다는 생각하시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해야 되는 것들 쫙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해서 잘 하시면 되고 7시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공부하고 자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딱 깔끔하죠? 그치? 오전에 시험 치고 그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나오는 거야. 1시부터 이제 7시까지 막 열심히 공부를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저녁 먹고 잠깐 또 쉬었다가 또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뭐 1시, 2시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웬만하면 1시 전에 자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수학은 머리가 좀 맑아야 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수학은 웬만하면 전날 그래도 한 1시쯤에는 자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다음날 하는 게 암기 과목이다. 그러면 좀 늦게까지 해도 돼요. 암기 과목 그렇고. 근데 이제 수학은 좀 맑은 정신으로 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1시 정도까지 정리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경목도 뭐 똑같이 해도 문제 없겠죠. 그치? 좋아.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해볼까 해요. 괜찮습니까? 어떤 안 되는 거나 뭐 어떤 특이사항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딱히 없어요? 네? 없죠? 10일 날도 쉬면 안 되나요? 어디요? 12일이요. 안 돼. 아, 11일만요? 뭐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쉬고 싶은데 원장쌤이 안 된대. 원장쌤이 세연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세연이 일찍 끝나거든. 목요일인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때까지 쉬면 너무 많이 쉬어 세연이. 그죠? 너무 많이 쉬니까 적어도 한 이제 이 근처에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되는 거는 제가 합니다.
질문해볼까? 33이요. 몇이야? 33. 33 33 33 상자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1에서 7 이 상자에서 카드 한 장씩 꺼내 홀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뽑으면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때까지 뽑은 카드의 개수가 n일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할 때 2부터 해서 6까지의 값은 2, 4, 5, 6 하나 한번 보자. 홀수 짝수를 나눠 생각해 보시면 홀수는 1, 3, 5, 7이고요. 짝수는 2, 4, 6이에요. 자 그리고 홀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뽑으면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때까지 뽑은 카드의 개수가 n일 경우의 수인 거네. F2에 두 장 뽑았다는 소리잖아. 그치? 두 장 뽑았는데 모든 홀수의 카드를 다 꺼낼 수 있나? 없지. 지금 뭐라 그랬냐면 홀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뽑으면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때까지 뽑은 카드의 개수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홀수를 다 꺼내려면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되잖아. F0는 두 장 뽑아가지고는 홀수를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장으로는 맞지? 맞나? 맞겠지? 두 장으로는 홀수 4개 다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 가지고 홀수를 다 못 뽑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경우의 수가 0개겠죠. 보통 이렇게는 안 주는데 이렇게 줬구나. 자, 두 번째 F4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4장을 뽑아요. 4장 뽑았는데 홀수가 나와서 더 이상 뽑지 않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4장을 뽑았는데 홀수를 다 뽑았다는 말은 정확히 홀수 4장만 뽑았다는 소리지. 1하고 3하고 5하고 7 이렇게 4장을 뽑았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죠? 따라오시네? 그래서 이거 뽑는 순서 결정하는 게 4팩토리얼이겠죠. 이게 4팩토리얼이겠죠. 되나요? 세 번째 F5 2, 4, 5, 6이죠. 2, 4, 5, 6 네? F5 같은 경우는 5장을 뽑아요. 5장. 자 그러면은 5장을 뽑았을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5장을 뽑을 건데 이게 5장째에는 제일 마지막 장에 뽑았을 때는 홀수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홀수를 딱 뽑으면서 더 이상 안 뽑는다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수는 1, 3, 5, 7 중에 하나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 수를 결정하는 것이 4가지고요. 되나? 그리고 앞에 있는 수의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홀수 3장, 짝수 1장이 들어있겠지. 그지? 홀수 3장은 여기 마지막에 쓴 카드를 제외한 3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짝수 1장이 있어야 되는데 짝수는 지금 3장 2, 4, 6이 있는데 2, 4, 6 중에 어떤 짝수를 뽑을지를 결정해야 되지. 그게 3, 1이 아니지. 그치? 그러면 자 마지막에 쓸 홀수를 하나 정했어요. 이게 만약에 뭐 7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앞에 써야 될 그 카드들은 1, 3, 5랑 2, 4, 6 중에 한 장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근데 2, 4, 6 중에 한 장을 골랐어. 그지? 그래서 만약에 2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1, 3, 5, 2 이렇게 4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니? 대신 근데 순서는 안 정했죠. 그게 4팩토리얼이지. 되겠어요? 마지막 F6 한번 해보자. 얘는 6장이야. 6장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카드를 그냥 뽑아놓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6장이면 홀수 4장에다가 짝수는 2장이 들어가야 돼요. 맞지? 짝수가 2장이니까 짝수가 2, 4, 6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홀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홀수를 뽑으면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홀수를 결정하는 게 1357이니까 4개고요. 여기 이제 4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남은 앞에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보면 5개가 있는데 홀수 3개, 짝수 2개가 남은 거지. 걔네 줄 세우는 게 5팩토리얼. 정리를 해보자면 밑에가 3팩토리얼 분해라고 했죠? 예, 3팩토리얼 분해라고 했고 F2, F4, F5, F6을 하시면 F는 0이고 얘는 4팩토리얼이고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3팩토리얼 날리면 16 곱하기 3 48 얘는 3팩토리얼이니까 20 240 292 됐어요? 되시겠죠? 보통 저는 제로가 큰 걸 안 주는데 저 제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상했어요. 자 또요? 28번 어느 고등학교 심화탐구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교무실 신청함에 빨리 신청한 순서대로 신청서를 넣어야 한다. 이때 1등, 2등, 3등, 4등까지는 수업 준비물을 선물로 받는다.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이 수업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한다고 한다. 아하. ABC가 모두 선고를 받도록 7명의 손위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는입니다. 동시에 신청한 사람은 없다. 자, 봅시다. 모두 상품을 받아야 되네요. 자, ABC가 있어요. 7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를 적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등부터 4등까지는 상품을 받는데 수업 준비물을 모두 상품을 받아야 된대. 자, 봅시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 있고요. 여기를 딱 끊어서 앞에는 선물을 받아야 되네. 맞지? 자, 해봅시다. ABC는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요. ABC가 앞으로 와야 돼. 1, 2, 3, 4 중에. 그리고 D, F, G 중에서 이제 여기 한 명 더 와야 되잖아. 1, 2, 3, 4등까지 있으니까. D, F, G 중에서 여기 한 명을 더 뽑자. 자,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여기 들어올 사람 한 명을 뽑아요. 만약에 D가 뽑혔다. 그러면 1, 2, 3, 4등 할 사람은 A, B, C, D 4명이 뽑힌 거고요. 얘네가 이제 1, 2, 3, 4 줄 서면 되죠? 적당히. 자, 팩토리얼. 됐나? 그러면 A, B, C, D가 적당히 이제 줄을 섰고 남는 애들이 여기 3명 하시면 됩니다. 그게 팩토리얼. 됐어요? 줄 세우기입니다. 끝. 37. 서로 다른 인형 7개를 가방 ABC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할 때 각 가방에 인형을 적어도 1개 이상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입니다. ABC. 인형을 넣을 건데 인형은 그냥 번호로 할까요? 1번 인형부터 7번 인형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매겼어요. 얘네들을 ABC에다가 넣을 거야. 그러면 생각하기 제일 쉬운 건 어떤 거예요? 1번 인형을 들고 생각하는 거지. 얘를 A에다가 넣을까, B에다가 넣을까, C에다가 넣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A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지. 3가지. B를 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A에다가 넣을까, B에다가 넣을까, C에다가 넣을까. 2번 인형 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A에다가 넣을까, B에다가 넣을까, C에다가 넣을까. 또 3가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7승계일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세요? 아하, 그래서 이게 전체 3의 7승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각 가방이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거든. 이걸 하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A로 선택해버리면 A에만 가방이 딱 물려버리면 B하고 C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를 우리가 좀 제거해주자. 됐니? 그래서 이게 전체고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가방 2개만 들어가는 케이스랑 가방 1개만 들어가는 케이스를 뺄 거야. 됐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가방 2개만 들어가는 걸 고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에는 안 넣을 거야. 오케이? 하나에는 안 넣을 거야. 그러면 안 넣을 가방을 A, B, C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그게 3C1입니다. 만약에 A랑 B에만 인형을 넣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A랑 B에만 넣기로 했으니까 이제 인형을 두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A에다가 넣을까 B에다가 넣을까 고민하셔야지. 됐나? 그게 두 가지인데 7번 고민하겠죠. 됐죠? 아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 빼줘야 되지? 얘들아, 뭘 빼줘야 되냐? 우리는 가방 2개에 인형을 넣는데 가방 2개만 사용되는 걸 지금 구하고 있거든. 그지? 3개 중에서 가방을 안 넣을 걸 정했고 A, B에만 넣겠다라고 정해서 1, 2, 3, 4, 5, 6, 7을 가지고 A에 넣을까 B에 넣을까 둘 중에 하나 이거를 7번 했다고. 2가 빠져야 되는데 이 2는 뭘까? 얘도 둘 중에 하나씩 골라도 한쪽으로 몰릴 수 있죠. A에다가 다 몰리는 케이스 하나, B에다가 다 몰리는 케이스 하나에서 2개 있습니다. 됐니? 걔는 2개를 쓰는 게 아니라 1개를 쓰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2개를 쓰는 거를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걔는 빼줘야지. 됐나? 좋아요. 그럼 봐. 전체에서 가방 2개 쓰는 케이스를 다 구했고요. 가방 1개 쓰는 케이스도 카운트를 해보시면 될 듯한데 이거 근데 바로 해야 된다 얘들아. 바로 해야 된다. 가방 1개 쓰는 케이스도 해보면 되는데 가방 1개 쓰는 케이스는 쉽죠? 뭐 있어요? 3개밖에 없잖아. A에 다 몰린다, B에 다 몰린다, C에 다 몰린다. 5밖에 없잖아요. 됐지? 자, 일단 그럼 이거 전체에서 3의 7승에서 이거랑 이거를 빼셔야 됩니다. 됐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게 되면요, 약간 그 생각이 좀 이성적으로 된달까? 경우의 수라는 것은 되게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딱딱 나눠서 해야 돼요. 이 경우일 때, 저 경우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을 한다고 하여 단순히 뭐 그냥 숫자 노름하는 것만 배우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수학을 한다는 것은 이과 과목을 한다는 건 약간 이제 그런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런 걸 이제 좀 함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을 좀 잘한다 하면은 좀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되겠죠. 네. 뭐 아니면 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사시든가. 자, 다음 질문해 보세요. 31번이요. 31번. 31.
다섯 개의 숫자 1357구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총합은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적을 건데 이거 5개로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5자리 숫자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13579에서 13,579를 적었다고 쳐봐. 13,579를 적었다고 쳐봐.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세 자리 자연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사실 수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은 만으로 계산되지. 그리고 얘는 3은 3천으로 계산되잖아. 얘는 500으로 계산되고 얘는 70으로 계산이 되고 얘는 9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거 순서를 바꿔서 97531로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9 곱하기 만에다가 7천에다가 500에다가 30에다가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뒤죽박죽 뒤죽박죽을 하면 제일 앞자리랑 두 번째 자리랑 세 번째 자리랑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르게 나올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첫 번째 자리만 한번 봐봐. 만단위만 한번 보시면 세 자리 자리였어요. 뭐야 세 자리요? 아니 그럼 세 자리 죄송합니다. 세 자리면 좀 쉽네요. 5자리 좀 힘들어. 세 자리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135를 한다 라고 하면 100 더하기 30 더하기 5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세 번째 그러니까 100단위에 100자리 수에 1 들어가는 게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면 100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지. 또 100단위에 3이 들어가는 걸 전부 카운트를 하면 300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지. 예를 들어 100자리에 9가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를 하면 900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첫 자리가 1인 거를 한번 우리 카운트를 해보자. 그러면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개, 3개지. 그러면 1로 시작하는 단어는 숫자는 총 12개야, 맞지? 그러면 100 몇십 몇이 100 몇 했을 때 뒤에 몇은 모르겠지만 일단 1로 시작하는 즉 100은 12개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게 3이면 다를까? 똑같죠? 300도 1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900도 12개 있겠지. 이해되니? 그럼 100단위 다 더했네요. 여기까지였니? 두 번째로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10자리랑 1의 자리는요? 따로 세면 됩니다. 10자리에 1 들어가는 거 카운트 한번 해보자고. 10자리가 1인 건 카운트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100자리에 쓸 수 있는 게 4개고요. 이게 3개니까 12개예요. 10이 12개 있네. 30도 12개 있겠네. 90도 12개겠죠. 정리되나요? 같은 방향으로 1도 12개일 거고 3도 12개일 거고 9도 12개. 정리되시나? 100단위, 10단위, 1단위를 이렇게 카운트를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12로 묶으면요 이렇게 되고 1, 2, 0, 0 곱하기 20이야. 얘도 이제 카운트 하시면 이거보다 동그라미 하나 적지. 지금 얘는
얘는 10, 30 이렇게 하고 얘는 100, 300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보다 동그라미 하나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짠. 그럼 얘네들의 총합이라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25가 공통이니까 25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4를 끄집어낼까? 4 끄집어내면 뒤에를 딱 제곱으로 예쁘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짠! 뭐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계산이 뭔가 좀 예쁘죠? 예쁘잖아요? 예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요? 43번이 43. 뭐야? 뭐가 다니에요? 해봤어요? 시도는 했어요. 안 해봤지? 네, 했어요. 했어요? A제곱 해보자. 1, 0 1, P 0, 0 0, P제곱 이거네. 자, dx라는 게 뭐 하자는 소리야? AD 빼기 BC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지? D하고 뒤에 들어가는 이 행렬에 AD 빼기 BC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D에 A를 했다, A제곱을 했다라는 말은 이 녀석에 AD 빼기 BC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D에 A제곱이라는 녀석은 AD 빼기 BC 하면 0이잖아. 그래서 P제곱이네. 따라오시죠. 두 번째로 뒤에 OA를 하겠다라는 말은 OA를 구하자. 이거고요. 그러면 뒤에 OA는 AD 빼기 BC 빵 되니? 자, 근데 뒤에 A제곱이랑 뒤에 5A가 같다는 말은 P제곱이랑 25P가 같다는 소리니까 빰! 이라는 소리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함수 P값의 합을 구하시오. 0하고 20이니까 두 개 더 하시면 25겠죠? 너무 쉬워 보이는데 쟤는? 혹시 저 이해를 못하셨나요? 혹시? D에 저걸 하겠다는 얘기를?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얘기했네. 다음 질문이요. 38번입니다. 38. 3차 정사각 행렬 A의 개수는 입니다. 해봅시다. 38. A의 IJ 성분 A, IJ에 대해요. A, IJ 더하기 A, JI가 0이다. 영이다. 두 번째, A의 모든 성분은 정수이고 모든 성분의 제곱의 합은 50이다. 하자. 세 개씩 적을 거거든요. 해볼게요. 1, 1은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는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A11 더하기 A11 하면 0이니까 A의 11은 0이래.
맞지? 그러면 2 넣어도 0이고요. 3 넣어도 0이지. 즉 요거랑 요거는 사형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1, 2를 한번 넣어보시면 A12랑 A21은 더해서 0이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잖아. A12는 여기 있고 A21은 여기 있거든. 얘네들이 더 부호가 다르대.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얘가 A가 있으니까 B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가 C면 얘가 C, 그다음 얘가 D면 얘가 이거 빼. 이렇게 더해서 0, 이렇게 더해서 0, 이렇게 더해서 0이다. 여기까지 했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저거지. 모든 성분의 제곱의 합은 50이다. 자, 모든 성분의 제곱을 합을 한번 해봅시다. B제곱이 2개 있을 거고요. C제곱이 2개 있을 거고요. D제곱이 2개 있겠죠? 그러면 자, 뭘까요? 뭘까요? 제곱 배우면서 25 되는 거 뭐 있지? 제곱수 생각해보자 얘들아. 제곱수 25보다 작은 제곱수만 쓰면 되잖아. 정수라고 했으니까 0도 되긴 되겠다. 어허. 0까지 뭐 하면 되니? 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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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25가 들어갔다고 쳐. 25가 들어간 셋 중에 하나가 25라고 쳐. 제곱에서 25면 나머지 둘은 빵빵이어야 되죠. 즉 빵빵 25 가능합니다. 맞죠? 빵빵 25 가능해요. 됐니? 빵빵 25가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뭐 일단 요거 숫자 먼저 해놓고 하자. 25가 가능하다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된다는 소리야. 맞지? 요까지 생각을 해놓으시고, 자, 25 들어가는 건 다 체크했다. 16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16이 들어가면 넘어가면 9잖아. B제곱 더하기 C제곱해서 9되는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 9하고 빵밖에 없죠. 9하고 빵. 그죠? 16, 9, 빵이 있는 거야. 빵, 9, 16 이렇게가 있는 거죠. 됐니? 자, 16 들어가는 거 다 체크했다. 1삽으로 해가지고 25 만들 수 있나?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같은 거 넣어도 돼요. 25 만들 수 있니?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149만으로는 25를 못 만들어요. 이게 다야. 저게 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0025라는 말은 00이랑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5여야 된다는 소리고요. 얘는 0하고 3하고 4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치? 자, 만들 수 있는 건 총 몇 개 있어요? 일단 005로 만들 수 있는 건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B, C, D가 있잖아. B하고 D가 있는데 셋 중에 514를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3C1. B가 만약에 5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5일 수도 있고 빼기 5일 수도 있잖아. 그치? 5일치 빼기 5일치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그러면 총 6가지지. 됐나? 마찬가지로 BCD에서 034를 결정한다고 해봅시다. 034 결정하려고 하면 누가 0이고 누가 3이고 누가 4인지 결정하는 거가 3팩토리얼이지. 얘가 0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3을 할지 빼기 3을 할지 결정할 수 있죠? 그게 두 가지. 얘가 4인지 빼기 4인지 결정할 수 있죠? 그게 두 가지. 됐어요? 두 개 더 하시면 30. 할 수 있겠어요? 경우 잘 안 놓으셔가지고 침착하게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또요. 47. 47. 유창엉당하게 돼요. 이거의 값은. 여러분, 아,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걸 물었잖아. 그럼 역시 여러분 혹시 이게 좀 뭘까?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들까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얘랑 묶어서 여기 있는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2개 합을 하시면 되는데 얘랑 얘를 더하면 빼기 A고요. 얘랑 얘를 더하면 빼기 B가 나옵니다. 그럼 이 오른쪽의 합은 6하고 1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근데 마침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랑 구호만 다르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겠네. 다음은요. 다음 질문을 해보아라. 시연 다 했어요? 시연이는 뭐 없어요? 자 여러분 더 있는 사람 빨리 해보세요. 질문 더 있는 사람, 프린트에 질문이 더 있으신 분 빨리 해보시게나. 더 없어요? 더 없군. 그렇다면 프린트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강아지로 넘어가 볼까요? 강아지 질문해 보세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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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번 218번에 봅시다. 얘를 만족할 때 뭐 이 녀석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얘를 만족한다. 해볼까요? 혹시 이런 게 좀 잘 보이실까?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 뒤에 거랑 계산하는 거지. 그럼 얘가 7이잖아? 맞지? 그러면 7에 하고
이제 우리는 1부터 한번 넣어볼 건데 3 빼기 루트 2는 뭔가 1부터 넣어보시면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가요 혹시? 뭐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xn이랑 yn의 저 플러스 1구나. 이거 그거 하는 소리구나. 자, 얘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n 더하기를 넣으라는 소리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얘를 구한다는 말은 x자리에 n 더하기를 넣어보시면 이거 구한다는 말은 이거 구한다는 소리잖아. 따라오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나? 어려워요? 다시 이건 근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네. 해놓고 보니까 할 필요가 없었네. 자, 해봐.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다면 맞지? 그러면 저 위에 식에다가 n자리에 n 더하기 1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 위에 식에 n자리에 n 더하기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되시죠? n자리에 n 더하기를 넣으면 이거잖아.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우리는 xn과 x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xn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활용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얘를 여기 밑에서 찾아보시면 요거를 하나를 떼가지고 앞으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떼버렸으니까 n승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여전히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가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얘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얘를 풀면 똥똥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 빼기 2y 그 다음에 플러스 빼기 루트 2 xn 플러스 3 빼기 루트로 묶어야지. 빼기 xn 이거겠네요, 그죠? 정리하면 못 풀어서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자 이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1로 묶은 거, 루트 1로 안 묶은 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얘가 얘랑 같아요. 얘가 얘랑 같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게 여기 왼쪽에다 갈까? 요거에다 가자. 자 하고 뒤에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리 xn 플러스를 여기 배웠잖아. xn 플러스 1이 얘야. 그래서 A 앞에 있는데. A 자 여기서 xn 플러스 1이 얘가 얘야. 3xn 빼기 그 다음에 yn 플러스 1이 빼기 xn 플러스 3의 y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됐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텐데, 그치? 이렇게 곱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온 거잖아. 요게 3 A의 XN 더하기 B의 YN 했을 텐데, 얘가 얘인 거니까 A가 3이고 B가 마 2분하는 마찬가지. 요렇게 곱하시면 CXN과 DYN을 했을 텐데, 얘가 요거랑 같아야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잖아. C가 B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A 다 구했죠? 되나요? 자, 지금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기출 질문이에요. 기출 질문. 2. 여기 있고. 2. 두 정사각형열 AB에 대하여 어느 것을 보면 비면 이거냐? 이거 바꿔 쓸 수 있죠. 다시 네. 이게 성립하면요, AB랑 BA가 같죠? 저게 성립하면 AB랑 BA가 같은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B 자리에 얘가 넘어가면 E-A잖아. B 자리에 E-A 집어넣어 보시면 A 빼기 A 제곱 나온다고. 여기 B 자리에다가도 E 빼기 A 집어넣어 보면 A 빼기 A 제곱 나와요.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두 행렬 두 개 더해서 뭐 E에 관련된 KE 이것도 상관이 없어. 2든 3이든 빼기든 상관이 없어요. A 더하기 B 해가지고 KE 꼴일 때는 A 더하기 B 해서 KE 꼴일 때는 여기다 넣자. A 꼴일 때는 AB랑 BA가 같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심지어 여기랑 여기 앞에 상수가 붙어도 성립해요. 됐어요? 상수가 붙어도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B랑 BA가 같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다항식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합차로. 근데 우리는 A 더하기 B가 1하는 걸 아니까 얘가 2니까, 그죠? 1랑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나오시면 됩니다. 얘가 얘지. 되겠죠? 자, 봅시죠. 다음 이해. A가 0도는 A가 2이냐? 성립할까요? 저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건 거잖아. 간 다음에 A로 묶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얘가 영행열이나 2E 단행열 2배냐? 라는 건데 성립하지 않겠지. 그렇죠, 얘들아. 2개 곱한다고 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 행렬에서는. 기억나세요?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온다고 하여 앞에 행렬이나 뒤에 행렬 둘 중에 하나에 영행렬이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행렬에서는. 기억나시나? 이거의 발레로는 뭘 할 수 있냐면 발레를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 발레로는 뭘 할 수 있냐면 220의 발레가 1 빼기 1 빼기 1 1 빼기 1 빼기 1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 얘가 A 빼기 2를 해보시면 2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시나요? 계산해보시면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빼기 1 1 빼기 1에서 땅 되죠. 됐어요? 여기 이제 안 된다는 거, 여기 발레고요. 이게 발레를 꼭 생각을 못 하셔도 사실 여기서 알고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행렬 2개는 행렬에서는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해서 0 된다고 하여 A가 0이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하면 0이 영행렬이 되는 행렬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고요. 걔네들을 각각 뭐라 그러냐면 영인자라고 해요. 영행렬이 안 되는데도 2개 곱해서 0 되게 만드는 각각 이 A하고 B 행렬을 영인자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런 녀석이 있으니까 니은 안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디귿이 는 A, B는 B이냐? 한번 해보자. A, B가 A래. 그리고 B, A가 B래. 그러면 A, B는 B이니. 양변에 B 하나 곱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가 이거잖아. 아이,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 A, B 대신에 B를 넣었어. 그러면 다시 다시 여기 이 B 자리에 요 B 대신에 BA를 쓸 수 있잖아. 이 B 대신에 BA를 한번 써보시면 이거잖아. 뭔가 될 듯 안 되네. 아, 참. 여기 A 자리에 A, B를 써보시면 이거지. 여기서 잠시만.
이서 아, 수직 증명이 이게 증명이 잘 안 되네. 두 개를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는 될 것 같아. 봐봐.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얘를 이거 왼쪽에다가 곱해요. AB, BA 이렇게. 그러면 AB 제곱 A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거 왼쪽에다 곱하면 AB가 되지. 맞나? 여기서 AB가 하나 있잖아.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를 얘를 이거의 오른쪽에다 곱해. 그러면은 2A 제곱 B가 될 거고요. 얘를 이 오른쪽에다 곱했으니까 BA가 되겠죠. 됐지? 이 상태에서 아닌가? AB 딱 이건 제가 좀 이건 좀 요래조래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딱 수식으로 탁탁탁 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뭔가가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한번 해볼까요? 이든가 206번이요. 206번 206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열이 아닌 두 2차 상사각 행렬에 대하여 이거와 항상 같은 행렬은입니다. 이거랑 얘는 일단 얘부터 이거다. 좋아요. 두 번째 거가 이거. 이거다. AB 50. 위아래를 더할 수가 없고 위아래를 더할 수가 없다. A 더하기 B가 AB 빼기 B랑 같다. 둘을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빼보자. 빼면 AB가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네. A로 묶으시면 왼쪽에서 묶어야지. 잠깐만. 이렇게 하지. E 플러스 B의 A라. 얘네 둘이 같다. 어라? BA가 백입이라 저걸 해서 저거 할까? 애매하군. 애매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닐 텐데. B에다 A. 얘도 제가 좀 해보고 알려드리겠는데. A. 딴 거 해봅시다. 몇 번이야? 207번. 227이요? 227을 봅시다. 자, B차의 정사 평행렬이 저렇게를 만족시킬 때 이 녀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해볼게요. 이렇게다. 아하. 이거는 약간 저걸 하고 싶죠? A제곱을 새로운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저 네모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렬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C랑 B를 더해서 3E가 된다는 말은 CB하고 BC가 같다는 말이야, 맞지? 그럴 거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곱셈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AB랑 BA가 같으니까 곱셈 공식처럼 쓴다고 생각을 보시면 얘는 C 플러스라고 해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3이니까 2에 그러면은 2이니까 CB가 2야. CB라는 건 A제곱 B가 2야. 그리고 CB랑 BC가 같으니까 BA 제곱도 2겠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구해놓을 수 있겠네요. 구해놓고 나서 AB랑 BA가 같냐? A랑 B가 맞냐? 라는 건데 이건 같을 건데
이거는 이걸로 해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증명이 좀 애매하네. 증명이 좀 애매하다. 아, 상관없네요.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 대신에 3e-a제곱을 쓸 수 있어요. b 대신에 3e-a제곱을 쓰시면 ab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고 ba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전개하면 어차피 이거고 어차피 이거니까 성립하겠지. 맞나? 이게 성립할 거고요. 두 번째가 a제곱 b가 2냐 라는 것은 여기 a제곱 b가 2다는 증명해놨죠. 디귿으로 넘어가서 a 6승 b 3승이 18이니 라는 건데 a 6승 b 3승을 묻는다는 건 결국 3승 더하기 3승을 묻는 거죠. 6승 3승인 거니까. 그래서 C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을 묻는 거예요. 얘는 이걸 쓸 수 있고 C 더하기 B 하시면 3이니까 얘가 그러면 27에다가 마이너스 3에 CB는 여기 있는데 2고 얘가 2고 C 더하기 B는 3, 2 짠. 됐죠? 18이냐 하면 맞습니다. 끝. 다음 질문을 또 해보아라. 다음 질문을 또 해보아라. 또 없어요? 더 없으신가? 더 없으신가요? 더 없으신가? 더 없으세요? 더 없구만. 잠깐만. A가 B. A. 그건 좀 이따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더 없어요?
저 226이요. 불고 좀 안 돼서. 뭐라고요? 226이요. 아 그거 될 거예요. 해보세요. 되는데요? 네, 돼요 돼. 네. 네,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더 없는 듯하니 얘는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다음 시간에 저거 아까 이제 체크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좀 찾아보고 풀이를 해드리고요. 요것 좀 드릴 텐데 이거는 뭐냐면 저번에 준 강아지에는 기출 문제가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가 있나? 아무튼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문제가 좀 적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문제만 좀 뽑아봤거든요. 기출 문제 중에서. 근데 보통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좀 풀어보면 좋을 듯하여 가져와 봤습니다.